안녕하세요.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집, 아파트, 전원주택 등등 여러 가지 모습의 집들을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도 나의 사주 속의 모습대로 집을 구하고 산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명리학으로 보는 나에게 어울리는 부동산. 부제목은 사주 속의 나의 집. 그러면 명리학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명리학은 동양 철학의 근본인데 우주 자연의 변화하는 모습을 인간의 운명에 대입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명리학은 다른 말로 사주학이라고 하는데, 사주학이란 것은 사주팔자, 넉사, 기둑주, 여덟팔, 글자자에 이 8개의 글자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사람이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간, 요 연월 일시를 뜻하며 그 한 개의 주가 기둥, 천간과 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글자의 수를 합하면 8글자가 되므로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걸 볼게요. 자, 그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 가지고 이렇게 만세력이라는 거를 다운받아서 넣으면은 이렇게 나의 사주팔자가 나와요. 그럼 요거는 지금 나부자라는 사람의 사주팔자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1920년에 7월 4일 날 새벽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요거를 이제 만세력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핸드폰 웹에서 다운받아 갖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딱 사주팔자가 뜨는데, 맨 위에 보면 연월 일시, 내가 태어난 년, 해, 그 다음에 태어난 달, 태어난 일,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간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나를 뜻하는 것은 일이에요. 일자리. 일자리가 나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읽으면, 요거를 이제 명리학적으로 읽어보면 경신년, 임오월, 개해일, 을묘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나타내는 거는 일자리, 개해일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해일주 이분은 이제 나부자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100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해요. 부동산 부자신데, 그러면 여기서 이 만세력으로 이 만세력에 나온 나의 사주 모습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부동산 모습도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대운이라고 있어요. 이 대운은 10년씩 나의 운이 바뀌는 거예요. 운의 변화가 있는 건데, 이 10년씩 오는 나의 대운을 보면서 내가 언제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언제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는지, 이런 시기, 그 때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거라서, 이 부동산도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이 지지의 모습으로 부동산 모습을 지지 전체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주팔자의 천간과 지지는 오행, 목화토금수에서 만들어져요. 목화토금수. 그러면 목은 천간과 또 지지로 나누어지는데, 천간에는 간목과 을목이라는 두 개가 있고, 지지로는 임목과 묘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간과 지지에는 또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목에도 양간인 간목이 있고 음간인 을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로 내려오면 양간인 임목이 있고 음간인 묘목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인간사에 대비하면, 요건 계절로 보면 봄에, 목을 아주 단순히 보면 나무라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봄에는 모든 만물이
새록새록 자라나는 시기죠. 그래서 이 새록새록 자라난 봄을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목생화, 화로 넘어가는데,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고 지지로는 사화와 오화가 있어요. 그러면 청간은 왜 청간이라고 했냐면 하늘천, 하늘에 떠 있다. 즉 남들이 다 볼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잘난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지는 땅이에요. 말 그대로 땅. 그래서 청간은 하늘에 있는 거라서 약간은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지지는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제 모습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도 이 지지의 모습으로 부동산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아까 봄은 계절로 목은 아까 계절로 봄이라고 했고, 화는 여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봄에 모든 만물이 조금씩 자라나는 걸 화로 넘어오면서, 즉 여름으로 넘어오면서 그 자라난 물건을 더 확산시키고 발산시키고 무럭무럭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럭무럭 자라게 해서 토로 넘어가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잇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에는 청간으로 무토와 또 기토가 있고, 이거를 지지로 내려오면 진토, 술토, 또 축토, 미토가 있어요. 그러면 토는 왜 4개냐면 이 토는 계절로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어주는 간절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토는 다음 계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는 목과 화를 이어주기, 목과 화와 금과 수를 서로 이어주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토예요. 그래서 만약에 봄에 지지에 임묘하고 토에 진이 붙으면 임묘진이 돼서 봄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진 다음에는 여름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이에요. 금은 목화 때, 봄, 여름 때 무럭무럭 자랐던 그 열매들을 다 거두어 들이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거두어 들여서 금에는 청간으로 경금과 신금이 있고, 지지로는 신금과 유금이 있어요. 요거는 계절로는 가을을 나타내는 거고, 이 가을에는 목화, 봄, 여름에 피었던 그 열매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이제 겨울에 저장을 해놓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을 다음에 이제 수로 넘어가는데, 금 다음에 수로 넘어가는데, 수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고 지지에는 해수와 자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에서는 겨울이에요. 계절로는 겨울이기 때문에 다음 봄을 위해서 이 가을에 그 거두어 들었던 열매들을 다 저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 봄에 다시 쓰려고 저장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렇게 청간과 지지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목화토금수를 인간사로 대비하면 목의 사람, 화의 사람, 토의 사람, 금의 사람, 수의 사람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부동산은 지지의 모습으로만 본다고 했기 때문에 지지만 다시 떼어놓고 볼게요. 왜 지지냐면 지지가 땅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은 땅을 받고 살고 있고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지를 보는데, 지지는 수부터 시작해요. 읽을 때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읽는데, 왜 자부터 시작하냐면 모든 만물은 수에서 시작하고 수에서 진화의 시작이 되겠고, 자시라는 것이, 시간으로 자시라는 것이 하루의 시간 00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11월 달, 축은 12월 달 이렇게 됐고, 요거는 겨울의 모습이고,
인은 1월달, 묘는 2월달, 지는 3월달이라서 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는 4월달, 오는 5월달, 미는 6월달, 여름의 계절에 들어가고, 시는 7월달, 이제부터 유는 가을 8월달, 술은 9월달, 가을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모든 만물을 거두어들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는 10월달로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지를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를 맨 끝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지지로 보는 부동산의 물상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예요. 자는 동물로는 쥐, 쥐는 11월달, 방위로는 북쪽이에요. 쥐는 작잖아요. 작고 왜 만화에 보면 쥐구멍이라고 하죠. 조그맣게 집이 조그맣기 때문에 자의 성질을 가진 집은 작은 건물 또는 실험실, 연구실과 관계된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자아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쥐가 다산의 왕이라네요. 쥐가 새끼들을 엄청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그 다산의 왕 새끼 낳는 거와 연관해서 부동산으로 연결시키면 여관, 모텔, 이런 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자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는 밤 시간이거든요. 밤 시간이기 때문에 밤에는 주로 차분히 앉아서 명상을 한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또는 그런 일과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종교, 사찰, 절과 관계된 그런 집이나 건물과 인연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축은 동물로는 소예요. 소는 12월달 아주 춥죠. 계절로는 방위로는 북동쪽. 12월달에 얼은 땅이에요. 서걱서걱한 얼은 땅, 눈이 오고 그런 서걱서걱 얼은 땅이고, 이걸로도 연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동산으로 연결하면 냉동창고, 또 축은 소기 때문에 축사, 또 토 자체가 오래된 옛날 거 골동품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 또는 이 축토의 모습을 보시면 중간에 한일자가 있고 위에도 글자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열십자로 돼 있죠. 그래서 계단 형태의 4층 건물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빌라, 쪼각쪼각한 빌라의 모습. 요새 우리 말하면 무슨 원룸 같은 그런 식의 빌라. 그 다음에 축에는 천간으로 볼 때 경금이 이 축 속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경금이라는 것은 금의 모습인데, 금은 가공되지 않은 금의 모습이라서 광산과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계단 형태의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가능하고, 또 자나 축은 도문의 글자이기 때문에 도를 닦는 그런 명상의 시간도 있어서 법당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인연이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랑이, 인은 동물로는 호랑이, 계절로는 1월이에요. 여기도 아직은 추워요. 아직은 추운데 방향은 동북 쪽이에요. 그런데 호랑이가 산 위에 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집이 산 위에 있는 아파트가 많고, 그 다음에 또는 주변에 산이 있어요. 또 호랑이가 이산저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교통편이 되게 좋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인 자체를 나무로도 보거든요. 나무가 길쭉히 자라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딩 또는 아파트와 연결이 되고, 인이 또 나무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무와 관련된 인테리어, 또 호랑이의 무늬가 얼룩덜룩 돼 있죠. 그런 호랑이 관련 그런 인테리어도 가능해요. 그리고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지하철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만약에 내 사주에 호랑이가 인이 있다면 이런 거와 연관된 집과 인연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용이고 토끼가 나오죠. 토끼, 묘는 토끼예요. 토끼는 2월 달이고 방위로는 동쪽이에요. 근데 토끼는 하얗고 조그맣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명리학적으로는 도화에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는 예쁘고 아담한 2층 주택이나 조경이 아주 잘 된 집, 또 땅이 긴 그런 집과 인연이 있어요. 묘에 육친으로 재나 인수가 붙으면 부동산을 사고팔고를 잘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토끼는 깡총깡총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토끼가. 그래서 그게 인수로 붙으면 부동산 사고팔고를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은 동물로는 용은 3월 달이에요. 이제 완연한 봄이죠. 그럼 방위로는 동남쪽. 그런데 진토에는 천간에 임수라는 바닷물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토는 약간의 진흙 땅이고 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 짓기에 제일 좋은 땅이 진토예요. 왜냐하면 여러 겨울 내에 떨어졌던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진토 땅에 스며들어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고 농사 짓기에 딱 좋은 땅이라서 이걸 부동산에 연결하면 전원주택, 또 진토 땅은 되게 넓어요. 넓어서 넓은 땅을 갖고 있게 되거나, 또는 창고, 또는 바닷물이 여기 저장되어 있기는 염전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진토가 용이잖아요. 용은 겉에 보면 화려한, 좀 웅장한 그 비닐이 있잖아요. 비닐이 있어서 그 비닐을 건물로 연결시키면 화려한 빛, 외장재가 되게 화려한, 요새 왜 유리 글라스라고 하죠? 건물에 유리를 전면으로 다 깔아서 되게 바짝바짝 빛나고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외장재의 화려함을 진토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또 건축으로 보면 커튼골 공법의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사막, 중동 지방에서 많이 쓰는데, 사막에는 너무 뜨겁고 모래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유리를 건물 외벽에다가 단다고 해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서 진토가 있는 사람은 약간의 화려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과 인연이 있어요. 다음 볼게요. 짠, 나와라 양, 나와라 말, 나와라 뱀. 사라고 하고 동물로는 뱀인데, 뱀은 4월 달이에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덥기 시작하는 거고, 방향으로는 남동쪽이에요. 그런데 뱀이 이렇게 또와리를 틀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와리를 틀고 있어서 그걸 쭉 풀면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로변에서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이 사화는 오행으로 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화는 빛이죠. 빛은 빠르잖아요. 왜 5G라 그러죠? 빛의 속도, 광케이블. 그런 의미로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도 연결이 되면서 비행기하고도 연결돼서 사화가 있는 사람들은 스튜어디스를 한다던가 공항과 관계된 일을 하셔요. 실제로. 그리고 아니면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근처에 집이나 해외에 집이 있어요. 이런 것과 인연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은 오라고 읽고, 그 다음에 5월 달이고, 방위로는 남쪽이에요. 남쪽인데 이거는 대로변 쪽에 있는 집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오화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데 이 오화는 말은 그러니까 운송수단이잖아요. 옛날로 보면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지방으로 많이 다니죠. 그래서 집이 서울 근교나 지방 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은 미토라고 읽고,
동물로는 양인데 계절로는 6월달, 방위로는 남서쪽이고요. 양의 이렇게 미토로 이렇게 뾰족 서 있죠. 실제로 이 미토를 갖고 계신 분이 낮은 언덕 위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이 많고, 주로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은 철학관들이 많고요. 종교시설이 언덕 위쪽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는 진토나 미토는 다 땅이에요. 땅이기 때문에 넓고 공원이나 축구장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인연이 있는 집을 구한다는 거죠. 나와라, 닭. 그 다음에 신. 신은 원숭이에요. 원숭이는 재주가 많죠. 그 다음에 그래서 원숭이, 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촉이 좋아요. 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촉이 좀 좋다라고 하고 재주가 많아요. 그리고 신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신띠거나 신인 사람들은 좀 잘 웃겨요. 남들한테 잘 웃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이고 덥죠. 아직은 덥죠. 아직은 더워요. 그리고 방위로는 서남쪽. 근데 신의 모습을 보면 거기 열십자가 가운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통팔달이라고 그래요. 이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통팔달 로타리 쪽에 집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도심의 중심가, 또 신금 자체가 금이기 때문에 돈으로도 봐요. 그래서 금융, 회사 빌딩이 많은 곳이라던가 또는 지하철과 가까운 곳, 이런 데에 있는 게 신금의 부동산과 인연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닭. 유인데 육은 닭이고 8월 달이고 방위로는 서쪽이에요. 근데 유는 이렇게 모습 보면 반듯하잖아요. 이렇게 글자가. 그래서 네모 반듯한 집에 많이 인연과 있고, 그 다음에 유도 이걸 딱 모양을 보면 목탁 모양처럼 생겼어요. 스님이 이렇게 목탁 두드리는 목탁 모양이라서 사찰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유가 앞에 삼수변, 한자로 삼수변이 붙으면 술주자가 되거든요. 술주자가 되기 때문에 양조장과 연결이 되고, 양조장은 쌀을 발효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에는 발효식품이 들어가요. 저장식품, 발효식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부동산과 연결하면 병원이나 약국이랑도 연결이 돼요. 실제로 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호사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집과 인연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와라 얍, 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나와라 얍, 돼지가 나왔어요. 술이라고 부르고 동물로는 개인데 9월달이에요. 이제 가을이죠. 모든 만물을 다 걷어들인 시기예요. 여름에 피었던 열매들을 다 걷어들이고 저장한 거죠. 방위로는 서북쪽이에요. 술은 야산의 땅, 이런 야산 땅이 많고요. 그 다음에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그리고 토는 미토, 진토, 술토는 다 땅이기 때문에 운동장과 연결이 되고 넓어요. 그 다음에 술 안에는 술은 봄, 여름에 가을이잖아요. 가을이기 때문에 관광지와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술 안에는 천간의 병화라는 화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광산이나 지하상가, 왜냐하면 빛이 요 야산 땅 안에 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상가나 영화관, 찜질방 이런 거와 관계된 부동산과 인연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는 돼지는 10월달, 방위로는 북서쪽이에요. 해는 말 그대로 바다거든요.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나 강이나 호수예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라든가 해변가 건물 또는 아까 12지에서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끝이잖아요. 그래서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땅이라던가 또는 어디 끝단의 땅을 말해요. 그리고 해는 수인데 수를 옛날에는 도로로도 봤어요. 그래서
도로가 길게 나 있는 곳, 그런 곳과 인연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도로를 중간에 막지 않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지지 띠별로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이 있어요. 두침 방향이라는 건데 한번 재미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띠별로 보는 거예요.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머리를 두고 잘 때 미방향, 즉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편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진방향, 동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편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원숭이, 쥐, 용띠는 축방향, 동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편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꿈자리가 사납지 않고 자고 나도 개운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뱀띠, 닭띠, 소띠는 술방향, 서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편하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거는 쓰고 있는데 글쎄요, 굳이 꼭 갖다 붙이자면 모를까. 하여튼 저도 이 방향으로 자고 나서는 좀 개운한 편이에요. 잠을 좀 편하게 잔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재미로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12지지로 부동산의 모양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실제 내 사주 모습에 그 모습으로 사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다 이제 붙여봤는데 일주로 아까 연, 월, 일시라고 했는데 거기서 일이 나라고 했죠. 나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일주만 제가 따왔습니다. 개미일주예요. 읽을 때는 개미일주라고 하면 돼요. 개미일주인데 이분은 실제로 대로변, 그러니까 사통팔달이에요. 동네는 사통팔달인데 이분이 내가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그 위가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언덕 위로 올라가야지만이 집이 있는 거예요. 희한했어요. 그래서 이 개미일주도 이렇게 언덕 위에 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갑인일주 있어요. 갑인이라고 하는 건데, 갑인일주는 주변에 거기도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인데 거기가 산이 있더라고요. 야산이 있어갖고 이제 동네 분들이 거기 산책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 산 위에 아파트가 쫙 있었고 주변이 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대로변이긴 한데 지하철과는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갑진일주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지방에 살고 계세요. 지방에 살고 계신데 주유소 건물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땅이 좀 넓어요. 그분 땅이 이렇게 넓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주유소 건물은 냅두고 그냥 그 나머지 땅은 그냥 놀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세차장 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웃겼는데 용이 세차장 자리가 좀 외관을 예쁘게 꾸몄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과 인연이 있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또 자리로도 볼 수 있어요. 좌표론이라는 건데 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월 일시를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연에는 이거를 조상님 자리예요. 조상님 자리고 선조님 자리고, 그 다음에 월은 내 부모 자리고 형제 자매 자리예요. 일은 나예요. 나고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모습이고, 안방 내 배우자 자리도 돼요. 그 다음에 신은 내 자식 자리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말년의 모습이라던가 또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모습 자리예요. 요거를 부동산으로 보면 연은 조상님 자리이기 때문에 조상님의 부동산, 그러니까 오랫동안 집 대대로 내려왔던 보유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월은 부모님의 재산이라던가 또는 내가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로 있는 재산인 거예요. 그리고 연월은 나의 젊은 시절이에요. 10대와
20, 30대 모습이 연월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은 실제로 내가 주거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나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는 내가 밖에 나가서 주로 투자 목적의 주택이라던가 상가, 임대, 부동산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의 중년과 말년의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볼게요. 그러면 부동산에도 주기가 있어요. 아까 12지지를 말했잖아요. 12지지에서 임묘진, 봄하고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이 있는데 부동산은 토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봄하고 여름에 되게 활발해지고 부동산 운이 가격도 오르고 매매 운도 활발해지고 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로 내려오면 부동산 기운이 쑥 이제 하락이 되면서 가을, 겨울이 되면 금은 현금도 되고 금융도 되고 이거를 더 넓히면 주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주식이 더 활발해져요. 이런 이제 주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토고 화의 기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임묘진, 사오미에 성장했다가 활발히 매매운이 됐다가 가을, 겨울에는 좀 하락이 되고 가을, 겨울에는 대신 주식이나 이런 현금, 금융 쪽으로 많이 이제 또 상승이 되는 거죠. 이런 주기로 계속 이런 주기로 가는 건데 여기서 보면 봄, 여름에는 부동산이 성장하고 부동산은 오행으로 토인데 토는 진술충미, 즉 화가 토를 생함으로 화운에 부동산이 활발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넘길게요. 그래서 부동산이 활발해지는 시기는 봄에는 여름, 모군에서 화운에 매매운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임묘진 사오미를 1년씩으로 매해 새 운으로 볼 수 있다면 인년, 묘년, 진년, 4년, 5년, 미년이 되는데 이 미년을 1년씩으로 보려면 6년 주기로 부동산이랑 금융이 서로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주기로. 그래서 만약에 해자축, 겨울에 부동산을 샀다면 6년 동안은 그냥 묶여있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육친으로 보기 전에 쉬겠습니다.